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의 이렇게 정렬입니다. 자, 두산밖에 제가 전일 한급히 좀 올려드린 이후에 오늘 블록딜이 조금 나왔습니다. 우리 블록딜 우려가 점증되면서 이번에 주가가 큰 폭으로 수정 흐름들을 좀 보였는데 바닥이 좀 어딘가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왜 오늘 조정을 받았는지 빠르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산밖에 500만 주 2천억 원의 증권사 4개 증권사가 처분을 했다. 자, 우리 두산에 두자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꼴도 보고 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팩트 체크만 좀 하고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잘못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없다라고 봐요. 물론 이제 주가 연계 스와프 이거를 왜 체결을 했냐라는 거 따지고 보면은 뭐 피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4개 증권사. 그러니까 이게 4개 증권사라는 게 두산바켓의 주식 전량은 30일 개장 전 처분에 현금을 했다. 현금화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회성, 단발성 그런 요인들이고 악재잖아요. 단발성 악재. 근데 이게 더 추가적으로 매도 물량들이 더 나와주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더 이상 나올 매물은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서는 책임을 졌어요. 책임을 졌는데 어떻게 책임이 졌냐? 우리 2분기에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좀 나왔습니다. 이 요인들을 봤을 때는 두산밥켓의 이전에 주가를 연계한 그런 스와프 체결을 한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분을 그대로 들고 있고 증권사에 지분을 넘겨주면서 이거를 주가가 오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돈을 줘. 근데 주가가 떨어지면은 내가 이제 돈을 물어줄게. 약간 이런 계약인 거예요, 계약. 그리고 파산 상품도 똑같잖아요. 우리 환율 해지를 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원자재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런 파산 상품을 선물 거래를 한다든가 해지를 하기 위한 목적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두산바켓이 너무 저평가를 받고 뭐 그러니까 뭐 올라가겠다 싶었겠죠. 뭐 일단은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두산바켓도 만기 이전에 뭐 정리를 하거나 팔거나 뭐 그랬으면 상관이 없었겠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돈을 받을 대로 일단 받았어요. 근데 두산 바켓이 주가가 좀 올라가니까 이거 손실이 좀 커지겠다.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일단은 매도를 하기로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을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단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져줬는데 증권사 입장에서는 책임이란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 NH투자, 키움, 신영증권은 정규시장이 열리기 전에 두산바켓 보유 주식 500만 주 총 비중의 5% 정도 전량 블록딜 형태로 매각을 했다. 자, 7에서 11% 할인율을 적용한 주당 36,800원 수준에서 38,450원 수준으로 36,000원에서 38,000원 수준으로 오늘 종가가 35,500원이에요. 매각 금액이 2,067억 원 수준들이다. 결제일은 다음 달 2일이다. 자, 이 거래일이니까 결제가 되겠죠. 블록딜 여파로 두산 바켓의 주가가 35,55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전거래일 대비해서 14% 정도 하락을 했다. 자, 우리 장 초반에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좀 했던 영향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매도 물량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많이 매도를 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긍정적인 부분들 고민을 좀 해보자고요. 자, 그럼 바닥이 일단 어딘가? 자, 이게 앞으로 물량들이 계속 나올 것인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첫 번째, 이제 더 이상 블록딜은 없다. 우리 주가 연계 스와프, PRS 이거를 가지고 더 이상 두산 에너빌리티가 매각을 하든 증권사가 매각을 하든 일단 이건 이제 이전에 이게 만기가 다가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잖아요. 실적도 이때 잘 났거든요. 실적 잘 나왔었어요. 근데 만기가 도래를 하면서 블록딜이 나오겠구나라는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던 게 있었어요. 악재로 반영되던 블록딜의 영향은 이제는 더 이상 없다라는 게 이게 단기적으로 오늘은 악재가 되었지만 이후에는 이 기업의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저평가 요인이 해소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오늘은 매물이 쏟아졌으니까 우려감들이 반영을 시켰다라고 해도 이후에는 블록들이 이제 없으니까 그래도 두산 밥켓이 온전하게 평가를 받아도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는 것들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구나. 단발성 악재로 끝나겠구나. 그동안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요인들은 한 가지 해소가 됐다. 재료가 소멸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주가가 비싸냐 저렴하냐를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영업이익이 3천억 원, 그리고 4분기에 전망을 하고 있는 게 2,820억 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배주주 순이익들, 단기 순이익들 계산을 해보자고요. 여기 지배주주 순이익 딱 2천억 원 컨센서스 전망치 나와 있죠.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자고요. 자, 1분기에 1005, 1,500억, 그리고 1,383억, 그리고 3분기에 1,119억 가량들, 3,500억 수준이죠. 그리고 2천억 원. 2,050억 원이니까 전망치니까 2천억 원으로 단순해서 잡을게요. 자, 계산을 하면은 5,500억 원 수준들입니다. 자, 5,500억 원 수준들인데 올해 전망치가 얼마죠? 5,200원 수준들이에요. 그리고 내년부터도 증가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영업이익이 단기 순이익이 더 잘 나올 거다. 물론 이제 환율에 따른 변동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게 되면 올해 EPS가 5,200원 수준들인데 300억 원 조금만 더 넣자라고 하면은 5,300원? 5,300원 수준들로 대략적으로 단순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35,550원 수준에서 자, 5,300원 수준들 대입을 해보면은 PER이 퍼가 6배 수준들. 6배. 자, 그러면 우리 동종업계에 있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죠.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자, 얘가 지금 영업이익이 3천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으면서 EPS가 1,081원대입니다. 1,081원대. 자, 1,081원대를 계산했을 때 지금 주가 8,290원에서 1,081원대 하면은 7배 수준대. 자, 지금 이제 최근에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왔었어요. 자, 그럼 두산 밥켓. 두산 밥켓이 6배 수준들. 유사한 수준들이라는 거죠. 유사한 수준들. 자, 그리고 이제 추후에 봤을 때는 영업이익 EPS가 또 증가된다라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일단 당장은 영업이익이 지금 9배 수준이거든요. 9배. 9배에서 6배. 그럼 적정 주가지 않을까? 적정 주가까지 조정을 받은 게 아닐까? 약간 증권사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매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뭐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들긴 하는데 적정 주가가 이 가격이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7%에서 11% 할인율을 제공을 한 이 구간에서 블록딜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저평가를 받고 있는 PER 6배, 9배 수준들이라고 하면은 싼 가격이긴 해요. 싼 가격들. 그래서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 흐름들을 좀 보였다라고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수급이 좀 전환이 돼야 됩니다. 와중에 보험 투신 연기금을 매수를 해줬어요. 연기금들. 자, 그러면은 현재 이 구간에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면은 이 부분들이 지지 구간이었다가 저항 구간이었다가 그리고 이번에 지지 구간들 내일 양봉으로 이 구간들 하락을 멈춰주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세 가지 시나리오가 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주가가 일단은 뭐 바닥을 짓는다. 바닥을 다져주면서 이런 식으로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자, 언제까지? 60일선이 올라올 때까지. 자, 그럼 지지를 받고 돌파를 하느냐, 이탈을 하느냐. 자, 이때 돌파를 하더라도 18,000원, 4만원 수준들이 고점이라고 봐요. 차익 실현, 매물, 물량들의 엑시트 물량들이 이 부분에서 매도 물량들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일선. 그렇게 되면은 60일선은 반등받고 여기서 조정을 받고 60일선 받고 갈가지면서 뚫어주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여기서 단기적으로 바로 회복을 하면서 60일선까지 조정을 받고 자, 여기에서 또 이제 방향 정하는 게 이런 식으로 가느냐. 이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이탈하면서 60일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상단의 저항, 장기평선이죠. 여기서 저항을 받아서 이탈을 하느냐. 갈고 올라가느냐. 방향선들이 항상 양면성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 다 말씀드렸어요. 이 지지구간들 60일선까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냐, 아니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냐,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느냐.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주가는 항상 양면성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주요 포인트는 60일선의 이탈을 하느냐, 이 부분들의 지지를 받아주느냐, 이 현 부분에서 매물 소화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세 가지만 딱 보면 되는 거예요. 세 가지만. 이 현 부분에서 지켜주느냐, 이탈을 하느냐,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돌파를 하고 갈가주느냐. 이 현 부분에서
딱 고점이 보이고 저점이 보이고 이거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대폭 축소를 시킬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대응을 언제 잡을 것이냐? 적어도 늦는 게 빠른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늦은 게 빠른 것보다 나아요.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든 이렇게 움직이든 이렇게 움직이든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면서 방향성들이 지금 1차는 밑으로 떨어지네. 그러면은 이렇게 대응을 시나리오를 잡아야겠다. 전략이 중요한 겁니다. 전략이. 주가 움직임들 보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가가 움직이는 흐름들을 좀 보면서 우리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거죠. 눈치를. 이게 약간 매매에 대한 센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단기적인 방향선들을 먼저 일차적으로 체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를 선정을 해가지고 전략을 체크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가 하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고 반등이 나와도 슈팅이 단기적으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해도 뭐 그렇게 고평가 구간들은 아니니까 주가 회복을 한다 해도 이상한 상황들은 아니에요. 동전이 양면이 있듯이 주식이라는 것도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중요한 게 전문가가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대. 그게 현실적인 주식이에요. 오르기만 합니다. 그거는 사기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 좀 현실적으로 소신껏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이런 내용들 좀 너무 이제 기대도 하지 말고 실망도 하지 말고 그냥 냉철한 가슴으로 냉정하게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이겨내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었기를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무료방 있잖아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종목들 지금 현대 로템도 그렇고 KG ETS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현대 로템들 강세 흐름들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현대 무백스도 슈팅 통통 튀는 매력들 발산해주고 있고 한국항공우주 이것도 모멘텀이 있다라고 계속 한국항공우주 관심 계속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제주항공은 이미 뭐 급등 흐름들 강세 초강세 흐름들 보여줬고 뭐 이전의 종목들 나열하자면 끝도 없고 오시면은 다 이제 무료로 저도 뭐 어떠한 요구사항 뭐 그런 것들이 없어요. 강요해드리는 건 뭐 절대 없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구경만 하시면 되세요. 오셔가지고 시장을 좀 냉철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황이라든가 우리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라든가 그런 것들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필수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